근데 CCD 시절이 이제 도달했습니다. CCD의 시절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필름이 한순간에 그냥 싹 사라졌습니다. 코닥에서 더 이상 건판 안 만들 테니까 혹시 건판 필요한 사람은 지금 주문해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천문대에서 코닥에 그냥 한 10년치 건판을 무더기로 막 주문을 하고 그래서 확보를 해놓고 이제 앞으로 버텨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10년이 뭡니까? 불과 1, 2년 만에 건판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거 쓰는 천문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8년, 97년, 98년 그때부터 벌써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전환이 됐고, 이렇게 우리의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이 되면서부터는 우리가 보통 하는 흑백으로 이렇게 세 장을 찍으면 이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컬러를 합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쓰는 거는 필터들은 이렇게 RGB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색깔,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에 해당하는 걸 따로따로 찍고 이걸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합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암실에서 필름으로 찍어 가지고 필름을 다시 컬러 필름을 만들고 그래 가지고 다시 현상소 맡겨서 인화를 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던 걸 지금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하고 그냥 프린트로 출력하면 컬러 사진이 딱 나오는 시절입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 일반 디지털 카메라에는 이런 필터 따로따로 이런 필터가 각 화소에 각각의 화소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 화소라 그러면 1000만 개의 필터가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붙어 있는데 그 화소마다 필터가 다 다릅니다. 어떤 건 파란색, 어떤 건 초록색, 어떤 건 빨간색.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 그렇다면 이제 RG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요 소자의 컬러를 결정을 한다거나 또 요거의 컬러를 결정할 때는 요거하고 뭐 요 옆에 파란색이 있으면은 이런 걸로 결정을 한다거나 뭐 이걸 어떻게 컬러를 만들 건가 이거는 이제 카메라마다 자기들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천문학이 사진이 그 일반 실생활에 아주 크게 영향을 준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휴대폰이 우리가 보통 아는 디지털 카메라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여러분이 쓰는 휴대폰 카메라도 뭐 똑같은 이런 원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만 망원경으로 이거는 원격으로 구동이 될 수가 있도록 다 이제 인터넷만 연결하면 이 속에 있는 초점도 맞출 수 있고 수도 다 맞출 수 있고 상을 찍을 수도 있고 옷 자동 추적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걸 뭐 어디서나 찍을 수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 앉아 가지고 주로 많이 찍었는데요. 보시면은 이걸로 이런 오리온 송원을 합성을 했습니다. 필름 시절이면은 이런 거 하나 만들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무지 어려운데 지금 디지털 시절이 되다 보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한 사흘 정도 고생하고 뭐 그래도 만드는데 거의 한 달 고생을 했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 거의 115장입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보이는 게 원본 영상들이고요. 요 영상들을 우리가 보통 아는 이미지로 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흑백 사진이 됩니다. 흑백 사진이 되고 각각의 여기 보시면 똑같은 사진들이 있죠. 이런 사진들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한 장에 아주 질이 좋은 사진으로 또 이렇게 합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RGB를 만든 다음에 컬러 합성을 하면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런 컬러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요 115장을 가지고 8장의 컬러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8장의 컬러 사진을 만들고 이 8장의 컬러 사진을 다 합치는 거죠. 따로따로 합쳐서 하나를 만듭니다. 하나를 만들고 나서 보면은 농도가 각각을 볼 때는 별로 뭐 어려움이 없었는데 다 합치니까 농도가 다 다르죠. 그러면 이걸 서로 다 보정을 해야 됩니다. 또. 보정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깨끗한 사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진 한 장이 그냥 찍어가지고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 조정을 하는 뭐 어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농도나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보정을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성운이 아주 밝게 빛나고 그 옆에 말머리 성운까지. 사실 이 말머리 성운하고 오리온 성운이 굉장히 가깝죠. 가까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사진에 요거 따로 보고 요거 따로 보다 보니까
예, 전혀 다른 그런 천체로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붙어 있는 저 천체입니다. 이미지경으로는 화각이 지금 한 2도 정도 됩니까? 그보다 훨씬 클 겁니다. 예, 그래요? 그 글쎄 지금 정확하게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 요거 하나가 거의 2도 바이 2도 정도 되거든요. 예. 2도 바이 2도 정도 되니까 이게 2도 2도를 8장 붙였죠. 근데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하면은 이쪽으로 한 7, 이쪽으로 한 5, 한 3,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바람갭이 나서는 한데요. 우리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이 은하가 생각보다 커서 1.8m 망원경으로 찍을 때는 이 4번을 찍어서 합친 겁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게 나왔죠. 예, 이거, 네. M33 나선 은하.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주 멋있는 이런, 수소가스가 이렇게 빛을 내는 그런 성운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은하인데요. 근데 이 은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 나선 팔에 밝기가 그다지 박지를 안 해가지고 깨끗하게 찍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추어들이 선호를 하면서 많이 찍지만은 멋있는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천체 중에 하나죠. 지금 보여주시는 사진들이 예, 전영건 박사님께서 직접 예, 찍으신 사진들이신 예. 거죠? 이건 다 뭐 제가 찍은 사진들을 지금 모아놨습니다. 보현산에 천문대 1.8m 찍은 것도 있고, 어, 조그만 망원경을 찍은 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2도 바이 2도 정도, 작은 망원경, 아까 그 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원격 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여름 밤하늘을 찍은 겁니다. 사실 한 장으로 찍은 건 아니고 한 10장 정도로 찍어가지고 합친 건데요. 이걸 이렇게 옆으로 쫙 펼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건 칠레에 가서 미국 국립천문대가 있는 제미니 8m 망원경이고요. 여기는 소아 4m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2대가 있는 중가운데에 서가지고 양쪽을 한 전 360도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찍은 겁니다. 서쪽 하늘로 이제 은하수가 밑으로 쑥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걸 옆으로 펼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요 가운데 황도강이 올라오는 거 이런 것도 보이고요. 네. 남쪽 하늘이니까 여기 또 마젤란 은하도 보기 좋게 또 있죠. 우리가 지금 칠레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또 호주에 망원경을 한 대씩 1.6m 되는 망원경 한 대씩을 건설해 두고 외계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이 천문대 이름을 우리가 KMT-넷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 국립천문대가 있는 그 CTIO 천문대에 있는 KMT-넷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망원경을 이제 관측을 하다가 옆에 이제 은하수가 떠 있는 걸 찍은 건데요. 아래쪽으로는 구름이 깔려 있고, 마젤란 성운도 보이고, 이것도 역시 서쪽 하늘로 이제 은하수가 이렇게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칠레에서 왜 이 칠레가 자주 나오느냐. 우리 칠레에 천문대가 있어서 제가 갈 기회도 많고, 또, 이 동네가 밤하늘이 참 좋습니다. 이 칠레가 굉장히 이렇게 아래쪽, 남북으로 긴 나라죠. 근데 이 태평양을 끼고 있는 이쪽 서쪽 편은 거기가 다 사막입니다. 절반이. 그러니까 뭐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 북쪽은 거기가 사막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날씨가 좋고 건조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 망원경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여기 천문학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간 김에 거기서 전체 사진을 또 찍은 건데요. 보시면은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여기 보통 이렇게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남쪽 하늘에 왔구나. 이 뒤집어진 거 보면은 아주 생소하고 기분이 묘한데요. 예,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요 베텔게우스하고, 여기 시리우스입니다. 시리우스하고, 예, 거꾸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게, 프로시온, 작은 계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 겨울의 대삼각형이 이런 모습이 되어 있죠. 뒤집어져 있죠.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이제 노인성, 이게 노인성 보면은, 예, 오래 산다, 뭐 이런 여덟 속설도 있는데, 이 노인성이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아주 남쪽에 있다 보니까, 제주도나 이렇게 아주 남쪽으로 내려와야 이런 노인성을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별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밝죠. 그래서 밤하늘에 사실은 이 시리우스 다음으로 밝은 별이 노인성 이별입니다. 카노프스라고 이제 보통 뭐 이름이 붙어 있긴 하죠. 그리고 마젤란 은하가 놓여 있고, 우리가 아는 별자리들은 이쪽에 또 붙어 있는데요.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이게, 아마도 쌍둥이 자리 같습니다. 이거 마차부 자리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플레이아드 상계성단, 황소 자리,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사진을 놓고 보니까 이제 별자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예. 제가 언젠가 한번 물리학자들하고 호주에 학회를 갔는데 그날 날이 맑아가지고 밤하늘에 별이 많이 떴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별자리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남쪽 하늘인데. 네, 그래서 겨우 찾아낸 게 이제 오리온 자리. 예. 근데 오리온 자리 옆에 시리우스 큰 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못 찾겠더라고. 습관적으로 우리는 오리온 자리에 있으면 왼쪽에서 시리우스를 찾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잘 못 찾는 거죠. 실제로 가면은 굉장히 생소하고 별자리를 아는 게 진짜 없습니다. 여기 네. 지금 여기 뜨고 있는 이 아래쪽에 이제 남수자성이 뜰 텐데요. 이 아래쪽에 있을 텐데 그 위로 요 부분까지는 우리 북반구에서는 보이는 별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별이 많으면 어느 게 별자리 별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별이 숨어가지고. 그래서 이 은하수의 요 부분, 아주 일부분을 우리 보통의 표준 렌즈 정도 되는 걸로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별자리 하나가 이렇게 꽉 찹니다. 오리온 자리 하나 정도가 이렇게 꽉 차는 게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의 그 표준 렌즈, 한 50mm 정도 되는 그런 렌즈들, 그런 것들의 화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각의 한가운데 부분에, 오리온의 벨트 부분에 있는 이 말머리 성운, 이걸 이제 좀 작은 망원경을 찍으면 이렇게 확대가 되죠. 우리 보현산 천문대 1.8mm로 찍으면은 그 말머리 성운의 말머리만 이렇게 찍히면 좀 시야가 이제 망원경이 커지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죠. 네. 근데 지금은 망원경은 커지고 시야도 넓어지는 이런 시절이 돼 갑니다. 이를테면 캠티넷 1.6mm 망원경을 찍는데도 우리 보통 이 작은 망원경으로 찍은 이거보다 더 넓은 시야로 찍힙니다. 그리고 8.4mm로 찍어도 이거보다 넓게 찍힙니다. 더 넓게. 훨씬 넓게 이렇게 찍히고. 우주 망원경에 올라가면 또 이렇게 넓게 찍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망원경 크기에 상관없이 상은 넓게 찍으려고 이제 하는 그런 시절까지 왔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별자리를 보려면은 사실 전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멋있는 망원경, 전체 카메라 이런 거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삼각대에 그냥 카메라 얹어가지고 별자리 많이 찍고요. 아마추어들 이제 좀 고급스럽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큰 망원경들을 가지고 있지. 저만 해도 이런 삼각대만 가지고 주로 사진 찍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면은 학회 같은 거 가면은 이렇게 관측 같은 거 이런 거 가면은 저 혼자 나와서 삼각대 가지고 밤하늘 사진 찍고 이런 일들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천문 학회 갔다가 오리온 자리가 살짝 뜨고 있죠. 얼핏 봐도 이렇게 딱 보이죠. 저한테 초점을 맞추니까 이 초점이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게 밤에 이렇게 사진 찍으러 나가는 게 무지 귀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중요한 점은 제가 뭐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찍어봐야 된다는 거죠. 찍어보고 그래서 계속 찍겠다는 그런 좀 재미, 열정 뭐 이런 게 있어야 좋은 사진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우리 아마추어들 몇 명 모아가지고 2명 초청을 해서요. 그때 한 3명 정도 왔었는데 밑에 사진을 찍고 저도 같이 찍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이제 찍고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은하수 사진 이렇게 있을 때 제가 한번 앞에 서 있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큰 망원경 하나 세팅해가지고 사진 찍고 있으면 와서 구경도 하고 멋있는 전체도 구경하고. 이 사진은 합성한 사진이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단사진입니다. 어떻게 찍었는데 이렇게 노출이 긴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3명이 들여다보고 있고 이 사람은 초점 맞춘다고 열심히 또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가 안 움직인 거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었던 거죠. 쳐다보고. 그래서 얼핏 보면 살짝 움직인 것도 있죠.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살짝 고개를 싹 숙였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찍힌 겁니다. 한 장의 사진에 이게 찍혔습니다. 노출이니까 노출이 뭐 보통 한 뭐 10초. 10초나 15초나 뭐
길면 한 30초까지도 찍는데 한 15초 정도 노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렇게도 합니다. 여기 제가 서 있죠. 그냥 우리 지금 사진 찍고 있으니까 꼼짝하지 말고 서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의 뭐 이 셔터가 언제 눌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한 1분 정도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죠.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한 장쯤 깨끗한 사진이 나옵니다. 많은 사진 중에. 그래서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왜 작동을 안 하지? 네. 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죠? 은하수가 흘러가고, 정갈 자리가 이렇게 싹 치고 있습니다. 중간에 밝기가 조금 변했네요. 이 영상은 몇 밀리로 찍으신 건가요? 한 13mm일 겁니다. 예. 13mm로 찍었고, 뭐, 해가 새질 때부터 해서 해 뜰 때까지 계속.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이게 약간 뿌얘지죠? 상이 뿌얘집니다. 이 뿌옇게 되는 이게 습기가 차서 그래요. 날씨가 이제 변화하다 보니까 카메라 렌즈 앞에 습기가 막 끼다가 날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습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 앞에 열선을 막 감아가지고 열을 약간 주면은 습기가 안 맺히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걸 처리를 안 해가지고 습기가 약간 맺혔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것은 동영상을 찍으신 건 아니고 예. 타임랩스를 하신 거죠? 타임랩스로 계속 찍었습니다. 그걸 예. 이제 다 합치면 이런 사진이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동영상을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타임랩스를 하면서 카메라를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죠.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그런 기법 기능도 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걸 못 만듭니다. 이 사진을 못 만듭니다.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일주운동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카메라를 딱 고정해 놓고 계속 찍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이제 다 나옵니다. 우리가 들락날락한 거. 여기 관광객들 놀러 온 사람들입니다. 놀러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불빛 비춘 겁니다. 그래서 뭐 어두워지기 전에 이제 장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게 노출이 기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여 버리니까 이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 없어지고 많이 하고 나면은 불빛만 남습니다. 이런 사진이 되는 거죠. 이것도 동영상인데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이럴 때 이렇게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운동 사진인데요. 이게 호주에서 찍은 건데 천문대 옆에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겠죠. 일주운동 사진에 한 2시간 반 정도 찍은 건데 근데 사실은 이 보시면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 200장 정도를 사용했는데 여기 보시면 밝은 부분이 여기 또 여기 이 정도 밝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잘 보정을 하면은 이런 사진이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절입니다. 그래서 뭐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사진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걸 이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뒤에 은하수도 합성해 가지고 다시 배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 이거는 트래킹을 하다가 멈춘 건가요? 아니요. 그 은하수 사진을 하나를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하는 사진을 배경에 집어넣은 겁니다. 제일 처음 찍은 사진. 요런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별이 이렇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도록 한 거죠. 상이 이렇게 별이 이렇게 휘니까. 이것도 뭐 아마추어들이 많이 쓰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고요. 여기 남십자성이 이렇게 있죠. 남십자성도 보이고. 우리 1.8m 망원경 앞에서 찍은 일주운동 사진입니다. 일주운동 사진이죠. 마지막 영상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비행 항로가 포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천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항로가 지나가는 길이 딱 이 북극성을 지나갑니다. 이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 한 11시까지 끊임없이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줄이 한 100개 이상도 나옵니다.
그런 줄들을 일일이 다 없애가지고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어디 황매산이라는 데를 놀러를 갔는데 갔다 와서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풍경이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멋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구름이 없으면은 요 뒤에 일조운동 사진, 이게 마침 북쪽이거든요. 일조운동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야, 분위기 좋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찾아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가가지고 일조운동을 찍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나무가 멀어가지고, 나무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일조운동 사진을 찍고 나니까 북극성이 저 위에 놓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그냥 별이 흘러가는 모습이 됐는데, 이걸, 예, 광각으로 찍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요거는 105mm로 찍은 거고요. 105mm 렌즈로 찍은 거고, 이거는, 예, 14mm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극성이 가운데 여기 나타난 거죠. 북극성이 있고 이렇게 회전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 놓고 이 사진이 지금 밤에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도 같이 찍혀서 보기 좋은데 좀 이제 아쉬운 거 몇 개를 이대로 쓰기면 좀 아쉬워서 일몰 사진하고 이거하고 합쳐가지고 또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 좀 많이 보시죠? 요즘 인터넷에 많이 볼 겁니다. 뭔가 어색하죠? 풍경도 멋있고 하늘에 이 풍경에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있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그죠? 의미가 있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밤하늘이 멋있게 은하수가 펼쳐진 이런 데에 가서 사진을 좀 찍고 싶죠. 별 보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별 보는 사람들의 꿈이 이런 데 가서 사진 찍어보는 겁니다. 저는 참 복이죠. 천문대 이런 데 관측 가가지고 찍어 올 수 있으니까 복인 거죠. 아유,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 옆에 우리 1.8m, 우리 1.6m KMT넷 망원경 돔 옆에서 찍은 겁니다. 사실 이쪽은 절벽입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거의 뭐 청길랑 떨어지처럼 보입니다. 그냥 이쪽 보통 천문대가 그렇습니다.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편편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은 그 시상에 영향을 좀 적게 준다 그럽니다. 이런 구조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보면 천문대들이 보면 한쪽은 절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 찍은 곳도 이 아래쪽이 절벽인데 그 위에 약간의 공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내려가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4m, 그 천문대에 있는 제일 큰 망원경이 있는 4m 망원경 돔입니다. 그 옆으로 은하수가 이렇게 쫙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뭐 또 참을 수 없죠. 찍어놔야지. 보통 이런 이제 은하수 사진들은 한 10장 정도를 이렇게 찍습니다. 10장 정도를 찍어서 합치게 되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세로로 찍습니다. 세로로 한 10장을 찍어가지고 그래야 이제 아래 위로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위를 또 한 번 더 찍어야 되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한 14mm로 이거 한 10장 정도 찍었죠. 그래 하나를 합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요거 합칠 때 뭐 PT구이나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합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진도 됩니다. PT구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은하수가 이렇게 떠 있고 달이 뜨고 지금 해가 아닙니다. 달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도강이 이렇게 뻗어 나온 게 보이죠. 그래서 은하수 중심으로 황도강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황도강이. 그래서 이 황도강이 밝으면은 사실 은하수를 열심히 찍어놨는데 여기가 희끄무리하게 훤해져 버립니다. 상이 뿌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황도강이 어떨 때는 사진에 멋있게 하는데 좀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황도강만 또 열심히 찍을 수도 있겠죠. 보현산에서 찍은 은하수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보시면 풍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운해가 쫙 깔렸어요. 이 앞에 운해가 깔려 있어가지고 거기 위로 은하수가 보입니다. 그걸 제가 사진을 12장을 찍어가지고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여주신 그 사진은 낮장은 이제 실제 합성 안 하신 사진이시고 제가 찍은 거고. 그것만 해도 아주 멋있는데요. 따로따로 한 장씩 써도 되죠. 따로따로 한 장씩 써도 되는데 아래쪽은 뭐 빼고 위에 것만.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합치는 거죠. 그래서 다 합치고 나니까 뭐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죠? 뭔가 옆에 모습이 조금 휘어져 있고 뭐 그래서 좀 보기 싫죠.
그런 부분을 조금 보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죠. 예, 싹 보정하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깨끗하게 싹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 마을에 불빛들이 구름 사이로 살짝 비쳐나고 포항불빛, 영천불빛, 대구불빛 이런 불빛들이 구름에 가려버리는 거죠. 구름에 싹 가리니까 그 위로 떠 있는 은하수가 훨씬 잘 보입니다. 지금 우리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스타링크죠. 이거 뭐 뭡니까 이거 그죠? 밤하늘에 지저분하게 이렇게 줄을 쭉쭉 긋고 있어가지고 고민인데 이거 찍을 당시만 해도 한 9,000개 정도가 올라갔다 그러는 9,000개가 아니죠. 1,200개 정도 올라갔다 그랬나? 한 1,000개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 정도도 이 모양인데 이게 12,000개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죠? 이거보다 훨씬 더 자주 보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4만 개까지 올린다 그러니까 좀 고민이고 더불어서 중국도 또 이 짓을 또 하겠다 그러니까 밤하늘에 이제 인공위성을 피해서 뭘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절이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혜성 사진입니다. 사진들만 보여줘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혜성 사진이 2020년도에 니오아이즈 혜성이라는 게 왔죠. 저는 이게 맨눈으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밤에 해가 딱 지니까 맨눈으로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런 제가 감탄을 했었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여름 풍경이 돼가지고 운해가 깔리고 그 위로 이제 도시 불빛들이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죠. 이게 헤일밥 혜성이 이래로 거의 뭐 한 25년 만에 처음으로 맨눈으로 보이는 혜성인데요. 헤일밥 혜성의 동생쯤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멋있게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생겼고 보현산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새벽에 구름달이 뜨는 모습. 이쪽이 포항제철이고요. 포항 시내입니다. 포항 위로 이렇게 도시 위로 뜨는 구름달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가끔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도시의 분위기에 좀 분위기가 으시시한 이런 달 모습도 가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이 달이 여명에 싹 이렇게 밝아지죠. 더 분위기가 조금 일반 풍경으로 변해가는데요. 질 때 보면은 이걸 해인데 흑점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죠. 태양도 사실 전체 사진에 아주 좋은 주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초승달이 뜨면은 서쪽으로 이렇게 지고 있는 모습을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현산 천문대에서는 팔공산 위로 이렇게 지는 모습을 담을 수가 있는데요. 팔공산에 여기 군 기지가 있었고 방송탑이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그 위로 지금 달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플레이아데스 한계성단하고 금성이 만나는데요. 종종 만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 가로질러서 이렇게 한가운데를 서로 가로질러가는 금성이 이렇게 가로질러가는 이런 경우는 보통 한 8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긴다 그럽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필터를 좀 써가지고 금성이 좀 더 크게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필터를 안 써서 금성이 좀 작게 보이지만 훤하죠. 굉장히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필터를 쓰니까 요 약간 푸른기가 훨씬 조금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아데스 한계성단의 푸른기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 찍었을 때입니다. 이날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보현산 전문대로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아예 퇴근을 못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녁인데요. 퇴근도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려가는 도로가 전부가 다 주차장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꽉꽉 막혀버린 거죠. 저 산 밑에 이 도로가 한 9km 정도 되는데 그 9km가 다 차로 꽉 차 있었으니까 아주 뭐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거 한 2시간 정도 서너 시간, 2시간 이상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성이 떨어져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어느 특정한 지점으로 가면은 한 점이 나오겠죠. 우리가 그걸 이제 복사점이라 그러고 이 복사점의 위치가 페르세우스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사진은 2시간 동안 계속 계속 찍은 건 아니고요. 네. 2시간 동안 인터벌로 계속 찍었죠. 그래서 유성이 있는 것들만 그 위치에 카피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유성 사진들은 요 주변에 우리가 다른 사진에서 요 유성이 어떨 때는 계속 뜨고 있으니까 위치가 바뀌죠. 하늘에서 위치는. 그렇지만 별자리 사이에서 터지는 위치는
일정하겠죠. 상대 위치는 예, 같으니까. 별 가지고 상대 위치를 잡아가지고 합성을 합니다. 아, 예.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몇 가지 관측할 때 팁인데요. 우리가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뭔가 찍어놨는데 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이죠? 디지털 카메라의 특징은 이게 빛을 많이 줘도 이게 많이 옆으로 번져나가질 않습니다. 이놈이 워낙 빛을 많이, 소자가 빛을 많이 담을 수가 있어가지고 옆으로 퍼져나가질 않기 때문에 별상이 밝거나 어두우나 별상의 크기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밝으면 옆으로 이제 몇 개의 픽셀에 걸쳐지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차이가 있죠. 어두운 별과 밝은 별 차이가. 그렇지만 이게 필름에서는 대부분의 이게 밝은 별은 크게 나오고 어두운 별은 작게 나오는데 필름은, 디지털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뿌연 필터입니다. 포고 필터. 약간 뿌연 거. 소프트 필터라고도 하고, 포고 필터라고도 하고, 이런 필터를 앞에 붙이면은 별상이 퍼져버립니다. 퍼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 상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자리를 잘 보려면은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런 포고 필터나 이런 소프트 필터를 사용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냥 사진을 찍으면 별들이 그 픽셀 하나만 계속 그렇죠. 때리니까 예, 그걸 이제 핸드폰 같은 작은 데다가 올리면은 별이 거의 안 보여요. 맞습니다. 예, 예. 잘 안 보입니다. 그 달이나 행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뭐 어디서나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점거리가 좀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망원경에 바로 렌즈가 있으면서 초점거리를 2배로 늘린 거죠. 그래가지고 한 4000mm, 5000mm 가까이 되는 이런 초점거리를 만들어서 찍으니까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질이질 하는 게 보이죠? 이런 상들을,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만들면은 이렇게 깨끗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건 이제 행성 사진 찍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찍을 때도 또 찍는 그 방법이 좀 있고요. 일반 뭐 그냥 디지털 카메라에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합성을 해도 되고, 그거는 뭐 자기가 어떻게 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많게는 100장, 1000장 뭐 이렇게 막 합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미지 상이 좋은 것들만 추려내가지고 그것들을 합치는 거죠. 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어댑티브 옵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하수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어둡고 시야가 좀 넓은 광각 렌즈를 써야 되고, 그리고 망원경은 이제 뭐 거의 필요가 없죠. 그냥 찍으면 되고, 사진이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냥 광시야로 그냥 한 장을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또는 표준 렌즈나 좀 더 초점 거리가 긴 걸로 사이사이 찍어서 합칠 수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많게는 뭐 거의 뭐 100장, 200장 찍어가지고 은하수 한 장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조운동은 이게 어디서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노출만 잘 맞추면은 별이 흘러가는 모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풍경까지 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도해보면 좋은데, 일조운동 사진에 뭐 필요한 거는 이런 튼튼한 삼각대, 그리고 카메라가 인터벌 촬영이 되면은 뭐 릴리즈가 없어도 되지만은 필요하면은 이런 인터벌 촬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릴리즈,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사진이 많이 보이려면은 이제 붉은색이 좀 필요한데, 일반 카메라는 이 붉은색을 차단하는 필터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용어로 쓰는 사람들은 그걸 제거를 해갖고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용어로 특화된 A가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은 이 붉은색이 좀 잘 나오도록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전문가 대회에 들어가려면은 추적이 되는 이런 망원경을 가지고 딥스카이를 이제 찍어 봐야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측을 가면은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으면은 이 불빛에도 좀 조심을 하고, 별 지시기에 쓰는 이런 레이저 같은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항상 조심하고, 손전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비추는 거는 피하고 항상 땅으로 비추고 다닙니다. 바닥만 이렇게 비추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도시광 때문에 사진이 참 어려운데요. 요즘 아마추어들 사이에서는 이런
네로밴드 필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로밴드 필터를 쓰면은 이거는 도시 불빛에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그 이유가 특정한 파장만 이렇게 딱딱 찍어내기 때문인데요. 이 도시광에 이런 파장들이 잘 없어가지고 이게 영향을 잘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터로 따로따로 찍어가지고 합성을 하면은 사진이 이런 사진이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보통의 그런 전체 사진하고는 색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도시에서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들이 파장이 아주 짧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파장이 투과 파장이 짧다 보니까 이 폭이 노출을 굉장히 길게 줘야 됩니다.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찍은 거 보면은 1800자 15장, 1800자 18장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게 좀 단점입니다. 또 여기 뭐 천문학자들도 이런 별 보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이 망원경으로 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3.5m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을 별 보여준다니까 전부 다 와가지고 별 보고 거의 한 100명 넘는 사람이 올라와서 차례차례 눈 대고 별 보는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알마같이 이런 천문대 같은 이런 데 갈 때도 또 뭐 간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냥 올라와서 천문대 구경하고 그래서 이 천문학이 생각보다 참 재밌습니다. 모르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것도 재밌는데 우리 그냥 별만 봐도 좋죠. 그런 게 있어서 천문학 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좀 복이죠. 그래서 이 천문학은 사실 우주로 나가는 어떤 새로운 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보이저 1,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제 미지의 세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과거에 콜럼버스나 마젤란이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듯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우주를 탐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런 천문학이 사실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사진 작가 활동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벌써 전시회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이 월간 사상 여기서 이제 글을 하나 기고를 부탁을 해가지고 딱 떠오른 게, 이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사진을 제가 못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이 제목으로 글을 한번 기고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사진전을 했는데 전체 사진하고 풍경 사진을 합쳤습니다. 제목도 멋있죠? 네. 이런 풍경 사진하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사진전도 하고 이걸 또 그대로 또 부산에서도 한번 더 하고 또 대구에서도 한번 하고 코로나 시절 이전에 딱 우리 대구 과학관에서 전체 사진전을 한번 했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멈췄다가 작년에 도서관에서 이제 사진전을 또 한번 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걸었고요. 지금 이 사진들이 이 큰 사진은 뭐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이런 사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인데 도서관에 둘 데가 없어서 도서관 수장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산 천문대에서 한 30년 지내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서 제가 병광성 탐사 연구를 꾸준히 해왔고 소행성도 발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쭉쭉 했습니다. 책도 쓰고. 그런데 한 40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면은 하늘부터 먼저 보는 이런 습관도 생기고 그 몸에 이렇게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풍경사진도 찍고 밤에는 별사진도 찍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에 제가 사진을 좀 일반 예술 사진 이런 쪽으로 더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쪽을 좀 더 해보려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보면 사진 때문에 대학 시절에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그게 그 이후에 좀 많이 후회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일 잘한 게 사진 배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누구든 좀 원하는 게 있으면은 한번 미쳐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사진에 미쳤을 때는 길 가다 보면 모든 게 사진에 피사체로 보인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러다가 한동안 또 사진에 완전히 관심이 없어졌는데 그 시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천문학을 한다고 재미가 들어가지고 맨날 밤에 별사진만 찍고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 한 10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적도 있습니다. 뭔가 미쳐봐야 발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30년 지나고 이제 천문학을 해서 참 행복했던 것 같고
천문학은 여전히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25m 망원경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 우리 천문학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더 높아질 것이고, 학생들은 더 많은 도전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이게 배경에 영상이 흘러가야 멋있는데, 오, 우리 보현산에서 여름에 제가 찍은 겁니다. 끝으로,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조정범 박사님 정말 흥미롭고도 유익한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전 박사님 강의를 듣고 천문학자들 그리고 일반인들께서도 천체 사진에 도전해 볼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번 사진 전시 하실 때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찍으신 작품들 보시고 예, 또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